참 살기 힘든 이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우리 살기 좋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는지 참 일주일 만에 팩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과 서로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5.18과 호남인의 편견과 5.16, 5.18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읍면동에 인민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있는데 무서운 공산화 길이 우리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집 가지고 나면은 거액 벌금을 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젊은이들, 야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나? 그리고 또 신한울 1호 원전 가동 허가 왜 미루고 있는가 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스님이 토를 좀 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5.18과 호남인의 편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당시 광주의 전남대와 조선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는 그것대로 평가해서 기려야 한다는데 이를 부정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유공자로 대우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문제는 호남인들의 편견입니다. 마치 보수 군부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적대의식으로 보는 심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수정당이나 우파 정치인이 망월동을 찾아서 참배나 추모하는 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는 게 실로 큰 문제입니다. 왜 보수정당의 대표를 향해 달걀이나 물병을 투척하는 겁니까? 이들이 5.18 때 무엇을 했고 5.18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악법까지 등장시켰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광주를 방문하는데 대한 그쪽의 환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뉴스가 되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다만 호남인들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보훈처도 비밀처럼 간주해 밝히지도 않아서 누가 어떤 기준으로 유공자가 되어 특혜를 누리는 자는 호남인 스스로가 까발려야 합니다. 아울러 당시 광주 일대의 치안 유지를 위해 이동하던 공수 여단 지휘부가 광주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탈취당했는데 이들이 광주 민주화 세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주는 이게 누구였는지 밝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비군 무기고 48개 중 44개를 동시에 틀어서 칼빈총과 탄약을 탈취한 무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광주 전남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기아자동차의 장갑차와 군트럭을 탈취해서 총기로 무장하고 시가지를 공포에 몰아넣은 복면의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간첩 등 공안사범 장기수들이 다수 수용돼서 있던 광주 교도소를 6차례나 무장 공격한 사람들이 광주 전남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광주는 이런 일련의 광주 사태를 만든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밝혀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순수했던 민주화 운동과 그 희생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내려져서 길어질 것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특정 지역도 특정 지역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것입니다. 호남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둘째, 며칠 전에 5.16이었고 엊그제는 5.18이었습니다. 5.16은 잊혀지고 표매되고 매도만 눈에 띕니다. 이 땅에 5.16은 잊혀지고
5.18은 찬연합니다. 5.16은 군이 나섰고 5.18은 누가 일으켰나요? 5.18은 44개 무기고를 틀었고 5.16은 무기고를 지켰습니다. 5.18은 교도소를 습격했고 5.16은 교도소를 지켰습니다. 5.18은 장갑차를 탈취했고 5.16은 장갑차를 지켰습니다. 이런 짓은 누가 했나요? 5.16은 내가 했다고 했습니다. 5.18의 무기 탈취, 교도소 습격, 내가 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5.18 때 민간인 85명, 군인 16명 칼빈총에 죽었습니다. 계엄군은 M 16밖에 없었습니다. 민간인 85명, 군인 16명 누가 칼빈총으로 죽였습니까? 광주는 왜 말이 없는 것입니까? 5.18을 말하지 못하게 왜 막는 것인지 참으로 무섭고 두렵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미래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5.16 조용했다. 5.18 요란했다. 5.16은 무엇을 남겼고 5.18은 무엇을 앗아갔나요? 5.16은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5.18은 왜 수백 명이 죽었습니까? 5.16이 아니었으면 어찌 됐을까요? 5.18이 아니었으면 독재가 암흑시대가 됐을까요? 5.16은 유공자도 없고 세금 낭비도 없습니다. 5.18은 유공자를 셀 수도 없고 세금 부담이 벅찹니다. 5.16의 상징은 박정희고 5.18의 연상은 김대중입니다. 박정희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김대중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5.16은 북한에는 없고 5.18은 북한에 있습니다. 5.16은 독재를 남겼습니까? 5.18은 자유와 인권의 시대를 남겼습니까? 5.16은 태극기와 애국가를, 5.18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남겼습니다. 5.16은 국립묘지가 없습니다. 5.16은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5.16은 기념식이 없습니다. 5.18은 기념식이 해마다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16의 부정인가? 5.18의 계승인가? 5.16이 지어진 역사, 5.18 빛나는 역사, 대한민국의 미래, 5.16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발가벗은 민둥산은 가난의 상징이었고 산림녹화는 가난의 극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생생한 증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벌거숭이 우리 사냐가 산사태를 불러와 수해로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일을 보다 못해서 국가적인 산림녹화에 나서 되풀이되는 수해를 막는 기초를 세웠습니다. 이 업적은 실로 위대했습니다. 산불이 나면 해당 시 도지사와 군수는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한 것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녹화 의지는 대단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림정책은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모범적인 산림녹화를 이룩한 나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라의 푸른 산이 여기저기 삭발한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둔갑을 하고 있습니다. 5.16 아침 조간신문의 대문짝만하게 푸른 숲을 벌목에 밀어버린 사진이 우리를 경악해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할 기막힐 일입니다. 문재인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내린 결과라고 합니다. 이유인즉 수령 30년이 넘는 나무는 탄소를 거의 빨아들이지 않아 흡수율이 높은 10cm 미만의 어린 묘목을 심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머리로 내린 과학입니까? 그러면 탄소 배출이 많은 도시의 허파, 그린벨트의 숲도 모두 잘라내고 가로수 모두 드러내 어린아이로
어린 나무로 갈아 심지 이거는 왜 못하는 겁니까?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카나다, 아마존 밀립지대는 수십 년이 넘는 밀립의 산림 자원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보존되나요? 숲을 이룬 산의 벌목은 탈원전 태양광의 재판입니다. 북한의 기근과 흉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산림을 모두 베어내어서 벌거숭이가 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7, 80년대 압록강 해산 두만강을 건너는 화물차를 보면은 중국 쪽에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트럭은 옥수수와 콩을 실었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오는 화물 트럭은 모두가 목재와 고철을 실었었습니다. 나무 벌목에서 중국에 팔아 식량 수입하다가 북한에 사는 모두 벌거숭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성적인 수혜와 흉작을 자초한 일입니다. 우선 문재인이 세모 파상 관제인일 때 매각에서 나중에 문재인 소유가 된 유병헌의 양산집 수많은 나무부터 벌목하십시오. 이건 왜 안 하나요? 남은 1년 또 무슨 일로 나라를 아작낼지 실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대한민국 읍면동에 인민위원회가 설치되는 무서운 공산화의 길이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섬뜩하고 무섭고 두려운 것을 일찍이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입법부를 장악해 자기들 멋대로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대북전단 살포 처벌법 5.18 비판금지법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3,490개 읍면동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북한의 인민위원회 같은 것이 생긴답니다.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조직과는 별개입니다. 문재인은 입법부를 시켜서 이른바 주민자치기본법을 발의해서 오는 1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주민자치기본법의 핵심은 전국의 읍면동에 주민총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읍면동의 자치단체입니다. 시도의회에 시군의회처럼 읍면동에도 자치단체를 두는 것입니다.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부금도 모금하고 수입사업도 할 수 있고 조직과 자금이 뒷받침되는 막강한 괴물인 것입니다.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같은 조직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은 주민자치로 선정하고 임기제를 두어서 번갈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완장찬 사람들입니다. 공조직이 아닌 사실상의 지배권이 주어진 자치로 위장한 사실상의 권력입니다. 지금 읍면동 통반하고는 전혀 다른 조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내가 서울에 살면서 통탄의 삼성전자 주변 학교에 다니면은 여기에 주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삼성전자 근무자들과 자치위원회를 만들어 수익사업도 하고 기부금도 받아가지고 통제받지 않는 자금 활동도 가능합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도 할 수 있고 사실상의 통제 감시기구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직은 내년 대선 때 본격 가동된다니 인민민주주의의 모습이 떠올라 두렵고 무섭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감시하고 주민이 주민을 비판하는 살벌한 세상이 옵니다. 김여정이 문재인을 욕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도 되고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욕을 못하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세상을 주민자치회가 지배할 것입니다. 집까지면 앞으로 거액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천사로 만들기 위해 무려 26번의 집값 뛰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낸 결과입니다. 이 대책이 성공해 3억 하던 아파트가 9억으로 급등해 엄청난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들이 부동산 3법을 날치기 통과시켜서 부동산 세금 폭탄을 만든 민주당을 향해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집을 가진 게 죄가 되니 국가가 벌금을 물린 것이라 부동산 벌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서울의 중산층은 상상을 초월한 부동산 벌금에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집값을 올려서
서울에 못 살고 지방으로 내쫓으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게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벌금, 특히 아파트 벌금입니다. 이젠 집을 팔 수도 없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벌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전용 면적 24평형 아파트 팔아가지고 양도소득세 내고 이것저것 벌금 내고 나면은 주머니에 푼돈 몇 푼만 달랑 남습니다. 집을 국가가 갖고 국민들에게 공공주택이라는 미명으로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상경제로 바꾸어서 100년 집권 독재하자는 음모가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의 속뜻입니다. 넓지도 않은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한 채 장만하느라 청춘을 바쳐 돌아온 것은 내 집 마련의 기쁨이 아닌 부동산 보유 벌금 폭탄에 눌려 죽게 된 현실입니다. 오죽해서 민주당의 구청장들이 당에 와서 지도부를 향해 가지고 부동산 세금은 세금이 아닌 벌금이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다음 선거 낙선이 보장된 세금 폭탄이라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집 가진 게 무슨 죄냐? 왜 벌금 폭탄 퍼붓느냐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문재인의 덕택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손자, 며느리는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법원장 관사에 공짜로 먹고 자고 하면서 살던 전세금 3억 얼마인가를 받아가지고 20억의 시세 차익을 벌었답니다. 김명수 아들의 거액 아파트 차익은 아버지 관사에 빌붙어서 공짜로 자고 먹고 해서 만든 결과입니다. 대법원장의 아빠 찬스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고 평생 모아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한 서민은 부동산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게 문재인 치하의 개돼지 가재 붕어들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가재 붕어들의 신세를 보는 문재인과 대깨문들은 히히 낙낙하고 있을 테지요.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부동산 벌금 거부 투표를 해야 대한민국을 망치는 무리들을 도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기야 표 도둑질하면은 모두가 무이고 허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야, 너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나? 이런답니다.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 오가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야, 너네 엄마 아직도 대깨문이냐? 요 말은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너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는 질문에 응 하고 대답하면 너 벌써 꼰대 됐네 하며 놀린다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런 유행어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유포시켰나요? 문재인과 대깨문들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김일성의 무오류에 빠진 놈들에게 대한 청년들의 역설이 실로 의미심장합니다. 40대들 이 나라의 주역입니다.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 너희들 아들딸이 친구들로부터 너네 엄마 너네 아빠 아직도 대깨문이냐는 질문으로 조롱당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 만나면은 우리도 아직도 민주당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문재인 좌파 때려잡는 힘 안 드는 프레임이 되지 싶습니다.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냐? 딸이 대깨문이냐? 사위도 대깨문이냐? 물어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한울 1호 원전 가동허가 미루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기가 찹니다. 그야말로 가동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문재인의 작동인가?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가동 준비를 완료해서 6개월 전에 운영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6개월이 넘도록 발전 가동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기상천외의 이유를 들고 나와 가계를 막고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안전하냐?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는가? 항공기가 추락해도 괜찮은가? 항공기 테러 대비가 없지 않은가? 수해 대비는 되어 있는가? 이런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운영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동 대비에 막대한 예산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원안 의원들이 내세운 이유는 한마디로 억지고 어거지며 문재인의 탈원전과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에 대한 용빈 어천가입니다.
신한울 원전은 원안위의 설계 기준에 따라 건설된 것이며 이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원전이 설계 기준에 북한의 장사정포에 견딜 수 있는지 항공기 테러에도 끄떡없는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비는 결국 원자력 발전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아니 이거 미친 자들 아닙니까? 문재인은 아방궁 청와대는 북한의 장사정 포탄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9.11 테러 같은 항공기 테러에 청와대는 끄떡 없습니까? 연구를 해봤냐고 왜 묻지 않는 것입니까?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 그곳은 원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야 합니다. 신한울이 청와대보다는 훨씬 안전합니다. 문재인 정치를 보면서 밑창이 날라리들로 채워진 난장판처럼 보입니다.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작동하는 곳이 없습니다. 나라가 다 됐다 생각하니 그저 망연자실입니다. 자, 시간이 오늘 좀 됐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요 말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소연 변호사 국민의힘당 대표 출마의 변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준석, 김웅, 하태경의 382를 당에서 제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실체 없는 중도 축으로 멍들고 병들어 망국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매 특허는 청년파리, 여성파리, 호남파리, 382며 반드시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382는 사실 민주당 좌파들의 전유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못돼 먹은 정치의 전형들입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민의힘당이 어느새 382 정당이 됐다면서 이를 조정하는 배우가 있고 일선에 나서 전투하는 인물이 이준석, 김웅이며 이들의 소대장이 하태경이라고 했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들이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다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싸가지 없는 사기 정치꾼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용기 있는 양심 김소연 변호사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진정성이 제일의 조건입니다. 이런 면에서 김소연은 진정성이 넘쳐 보입니다. 호남파리, 여성파리, 청년파리로 위장한 국민의힘당은 내가 보기에는 보수를 축으로 이념으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보수 중심의 해처 모여로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